운동을 비교한다라는 말은 결국은 뭐를 뜻하는 거냐면 보통 우리는 속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 어, 운동을 정확하게 잘 보여주는 것으로 이거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 사진이랑 동영상 있죠. 요즘 이제 다들 핸드폰이 스마트폰이니까 동영상 찍는 게 어렵지 않잖아. 사진이랑 동영상 중에 뭐가 더 운동이 표현이 잘 되죠? 동영상이지. 사진하고 동영상하고 뭐가 다른데? 이걸 이해하면 운동을 이해하는 거죠. 사진에서 보여주는 건 뭐죠? 한 장면. 사진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딱 특정 순간, 사진을 딱 찍은 그 순간 각 물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죠. 맞지? 그러면 동영상은 이것처럼 표현을 한다면 그 말이 어떻게 바뀌죠? 일정한 시간 동안에 뭐? 물체의 위치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설명하잖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우는 기술이 하나 있습니다. 비례식을 분수로 표현하게 될 때 기준값은 분모가 되게요, 분자가 되게요? 분모로 가죠. 그럼 우리 이 문장에서 어느 쪽이 기준이야? 앞에가 기준이야? 뒤에가 기준이야? 일정한 시간 동안에 물체의 위치 변하자. 맞지? 그러면 결국 일정한 시간 동안이 기준이 되죠. 위치의 변화가 변량이 된단 말이야. 맞지? 그럼 이 기준은 뭐로? 분모로. 얘는 어디로? 그러면 분자로 올라가게 된다면 우리는 공식이 어떻게 만들어진다? 속력이란 시간분의 이동한 거리. 공식으로 적다면 velocity는 시간분의 거리가 되는데 문제는 이게 어떤 시간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 동안이지. 흘러가는 시간이니까 변화량을 뜻하는 수학적 기호인 델타를 붙이는 거예요. 나중에서 처음을 빼는 거. 그럼 당연히 거리도 위치가 변화한 거니까 델타의 개념이 들어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생긴 어떤 것을 우리는 속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 기호와 똑같은 모양을 가진 무언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원점을 지나는 1차 함수의 식이죠. 여기서 우리 A를 뭐라고 부르죠? 기울기라고 하잖아. 어떻게 구하는데? 기울기. 그치. 보통 X 증가량분의 Y 증가라고 하는데 얘를 그대로 공식으로 적으면 델타 X분의 델타 Y가 A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거든. 맞지? 그리고 우리는 X축, Y축에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에서 기울기를 A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그렇다면 우리는 얘를 그래프로 표현하자면 가로축이 뭐가 된다? 시간이 되겠죠. 세로축은 네, 거리가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했을 때 요 기울기가 뭐가 된다? 속력이 된다는 거죠. 응? 그래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 속력에 대한 이야기를 확장해 봅시다. 우리 평균 속력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평균 보통 우리 어떻게 구해요? 학교에서 시험 칠 때 평균 점수 어떻게 구하는지 혹시 아는 사람? 그치. 선생님이 만약에 너희들이 친 그 총 시험의 평균 점수를 구하려면 각 시험의 점수를 다 합한 값을 과목수로 나누면 무슨 뜻이 된다? 내가 받은 총점은 각 과목을 그 정도 점수로 똑같이 받았다고 할 때의 점수가 되는 거죠. 우리 반의 평균을 내려면 우리 반 예를 들어 과학 평균 점수를 내고 싶다. 그럼 우리 반 아이들이 친 과학 점수를 다 합한 뒤에 우리 반 아이 학생 수로 나누면 우리 반은 평균적으로 대략 요 정도 점수쯤 치는 아이들이 있는 반이다라는 개념이 되겠지. 거기서 뭐 위아래로 흩어져 있겠지만. 그게 평균이잖아. 그럼 평균 속력이란 이런 거죠. 여러분들 오늘 학원 올 때 뭐 타고 왔어요? 부모님이 차 태워주셨을 거 아니야. 오는 동안 속력이 일정했어요? 빨라졌다, 느려졌다, 신호 걸려서 멈춰 섰다 계속 변했지. 하지만 출발해서 학원까지 오는 동안 걸린 총 시간 동안에 내 차가 움직인 총 이동 거리를 구하면 사실은 내가 정한 어떤 구간의 시간 동안 그 구간 동안 움직인 거리를 구하는 것이 평균의 뜻이 되겠죠. 맞지? 그럼 이건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잘 봐봐. 세로축이 거리, 가로축이 시간인 어떤 그래프를 그려볼 거예요. A라는 물체는 이렇게 움직였고요. B라는 애는 이렇게 움직였어요. 총 시간분의 총 거리를 잡는다면 누가 빨랐어요? A가 빨랐어? B가 빨랐어? 똑같지. 왜? 이만큼이라는 총 시간 동안 요만큼이라는 총 거리를 움직였기 때문에 A든 B든 사실은 뭐가 된다? 요 점에서 요 점을 잇는 이 직선의 기울기를 뭐로 가진다? 평균 속력으로 가지겠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된다, 그지?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우리 개념을 확장시켜 볼게요. 이 운동을 1구간과 2구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보자고. 1구간에선 A가 빨랐어요? B가 빨랐어요? 전체적으로는 같았잖아. 1구간에서 누가 빨랐다? A가 빨랐지. 왜? A는 같은 시간 동안 A는 이만큼이나 움직였고. 맞지? B는 같은 시간 동안 요만큼밖에 못 움직였잖아. 그러면 구간 1에서 A의 평균 속력은 요 기울기가 되겠고, 구간 1에서 B의 평균 속력은 이 기울기가 되겠지.
근데 구간 2에선 A가 빨랐어요? B가 빨랐어요? 그치. 구간 2에서 B는 여기서 여기까지의 이 빠르기로 움직였고, A는 여기서 이 빠르기의 이 기울기로 움직였잖아. 그럼 구간 2에서는 B의 기울기가 더 크지. 그럼 B가 더 빨랐다고 할 수 있다는 거야. 결국 요 설명은 뭐다? 구간의 양끝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가 평균 속력이 된다는 소리죠. 맞지? 그러면 여기서 사실은 한 번 더 확장도 할 수 있어요. 순간 속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순간 속력이란 매 순간의 빠르기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A만 잠깐 들고 볼게요. 운동 A만. 자, 이 A에서 1초, 3초, 5초. 언제가 제일 빨랐게? 1초일 때, 3초일 때, 5초일 때. 1초일 때가 빨랐죠.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는데? 1초일 때의 기울기가 제일 크다. 순간이라는 말 자체를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어떻게? 순간이란 엄청나게 짧은 시간이 될 거 아니야. 맞지? 매우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뭐로 바뀐다? 어떤 1초 바로 직전과 1초 바로 직후의 점 두 개를 찍는다는 개념인 거야. 그러면 이 점 두 개의 간격이 너무 가까워지겠지. 그러면 점이 두 개로 보인다, 한 개로 보인다? 한 개로 보이지. 그러면 결국 1초인 이 점을 지나는 무슨 선의 기울기가 돼버린다? 접선의 기울기가 돼버리는 거야. 3초인 순간을 지나는 접선의 기울기, 5초인 순간을 지나는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는 거야. 결국 이 운동의 각 시간별 접선을 그려보면 기울기가 점점점 어떻게 되고 있다? 줄고 있죠. 그러면 얘는 빨라진 거다, 느려진 거다? 그치? 점점 느려지는 거다. 그래서 순간의 속력은 바로 그 순간 접선의 기울기의 의미로 구해진다는 거야. 오케이? 일단 요거 필기. 자, 속력의 계산. 첫 번째, 단위 변환 문제입니다. 단위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쓰고 있는 속력의 단위는 뭐가 있죠?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거는 우리가 보통 시속 몇 킬로 없고 속력이 몇 킬로다 몇 킬로다 하는 건 대부분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일반적으로 일상에서 많이 쓰는 단위고, 과학에서는 뭘 쓰냐면, 초속 몇 미터인지를 많이 써요. 근데 문제 풀 때만 나오는 게 이것도 있어요. 분속. 1분에 몇 미터 간다. 그런데 여기서 결국 여러분들이 계산해야 되는
일반적인 포인트는 얘입니다. 왜? 어차피 여러분들이 과학 중등만 배우고 끝날 거 아니잖아. 맞죠? 고등까지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입장이면 뭐로 맞춘다? 초속으로 맞추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지면 다들 초속으로 맞추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 72km/h는 몇 m/s냐라고 물어본다면 얘는 지금 사실 뭐다? 1시간에 72km를 간다는 소리죠. 1시간이면 몇 초예요? 그렇지. 3600초분에 72km면 몇 미터? 약분을 이렇게 하면 되겠죠. 물론 이것도 되겠지. 1m/s는 1초에 1m니까 1 곱하기 3600이면 여기도 1 곱하기 3600이 될 거고, 맞지? 그러면은 1시간에 3.6km니까 3.6km/h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단위를 어느 쪽으로든 변환할 수 있는데 지금부터 연습하려면 가급적이면 뭐로 맞추는 연습을 하자? m/s로 가는 연습을 하자. 이해가 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시간 기록계와 다중 섬광 사진이라는 그게 있어요. 시간 기록계는 어떤 장치냐면 과학실에 보면 이 나무 수레가 있거든요. 요 뒤에 띠테이프를 연결합니다. 띠테이프는 밖에서 힘을 줘서 꾹 눌리기만 하면 종이 내부에 저장되어 있는 잉크 캡슐이 터지면서 거기에 점이 찍히는 종이가 있어요. 요걸 해놓고 이 수레를 앞으로 운동을 시키는 상태에서 여기에 일정 간격으로 펀치가 왕복하면서 점을 찍어주는 거예요. 꾹꾹꾹꾹꾹. 그렇게 해서 운동을 했을 때 요 종이 테이프를 잘라보면 이렇게 점이 다다다닥 찍히겠죠. 응? 여기 이렇게 점이 일정한 간격으로 찍힐 수도 있고 간격이 바뀔 수도 있겠지. 그런데 이 시간 기록계 사진을 볼 때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찾아야 되는 거. 보통 1초에 뺑 타점이라고 돼 있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문제는 1초에 60타점이라고 많이 적혀 있거든요. 저건 무슨 소리냐면 이 점을 찍고 그 다음 점 하나를 찍는 요 시간 간격이 몇 초다? 60분의 1초를 찍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몇 칸을 세알리는 게 맞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칸을 세알리면 얘가 몇 초가 되죠? 0.1초가 되지. 맞지? 그리고 이 0.1초가 되는 이 간격이 예를 들어 20cm다 라고 한다면 이 운동의 속력은 0.1초에 20cm니까 1초에 얼마나 가죠? 2m를 갈 수 있지. 그래서 2m/s가 돼요. 대신에 조심해야 되는 거는
시간 기록계는 반드시 운동 방향이 표시가 되는데 운동 방향 화살표가 있을 때 운동 방향 쪽인 이 점이 출발점인 거야. 왜 그렇냐면 봐봐. 점 찍는 기계는 제자리에서 찍고 있단 말이야. 근데 종이가 움직이는 거야. 점이 좀 잘 안 보이네. 좀 더 진한 걸로 찍어볼까? 점 찍는 기계는 제자리 찍고 있고 종이가 움직여 가잖아. 그러면 종이가 이렇게 움직였을 때 여기가 출발점이죠. 이해가 되지? 왜 이걸 해야 되냐면 봐봐. 자, A와 B 중에 둘 다 오른쪽으로 이동했다고 할 때 점점 빨라진 건 A일까요? B일까요? 헷갈리지, 바로. 그렇지. 화살표 쪽에 얘가 출발점인 거예요. 얘가 출발점인 거예요. 그러면 얘는 간격이 점점 줄었고, 얘는 간격이 점점 늘어났죠. 얘가 점점 빨라진 거고, 얘는 점점 느려진 게 되는 거죠. 이해가 돼? 그리고 요거는 쉽지. C, D 중에 누가 더 빠르게? 에? C가 더 빠르죠. 얘는 하나, 둘, 셋, 넷. 네 칸이잖아. 얘는 하나, 둘, 셋, 넷. 같은 네 칸의 움직임 거리가 이렇게 다른데. 기계 이름이 뭐예요? 시간 기록계야. 점과 점 사이에 뭐가 같다? 흘러가는 시간 간격이 같은 거예요. 따라서 점 개수가 적은 C가 훨씬 빨리 움직인 거지. 점 개수가 많은 D가 천천히 움직인 거. 알겠어요? 그럼 왜 C가 더 빠르다? 같은 시간 동안 움직인 거리가 길다 해도 되고, 같은 거리로 움직이는 동안 시간이 더 짧게 걸렸다라고 해도 된다는 거야. 대신에 요거랑 조심해야 되는 게 다중 성광 사진은 원래 우리 옛날 필름 카메라 생각하면 찰칵하면 필름이 쭉 넘어갔잖아. 그럼 그 다음 필름칸에 가서 또 찰칵 찍는 거잖아. 근데 이렇게 공이 굴러가는 동안 필름이 안 움직이고 셔터만 열렸다 닫혔다 한다면 첫 번째 열릴 때 공의 위치, 두 번째 열릴 때 공의 위치, 세 번째 열릴 때 공의 위치가 딱딱딱딱딱 나타나겠지. 맞지? 그러면 이 경우는 봐봐. 이 공이 이렇게 굴러갔다면 시간 순서대로 1, 2, 3, 4, 5가 되는 거야. 얘가 스타트점, 그러니까 얘가 1번, 2번, 3번, 4번, 5번 순이었잖아. 시간 기록계에서 나오는 결과랑 다중 섬광 사진, 필름이 안 넘어가고 한 사진의 물체 위치가 계속 나타나는 사진으로 본다면 둘의 운동 방향의 표시가 같다 다르다 정 반대쪽으로 가기 때문에 문제 풀 때 뭐 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그지? 알겠어요? 요거 필기 하고 잠깐 시작. 10분 되면 바로 시작할 거야. 필기 빨리 해. 자,
등속 직선 운동과 가속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등속이란 빠르기, 속력이 일정하다라는 소리고, 직선이라는 말은 방향도 일정하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등속 운동이니까 그래프를 그릴 때 세로축의 속력, 가로축의 시간인 그래프를 그린다면 어떤 그래프가 그려질까요? 시간축에 나란하게 선이 그어지겠다, 그지? 이때 만약에 움직인 시간을 여기서 여기까지를 시간이라고 한다면 여기 세로값은 뭐가 되죠? 속력 V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이 사각형, 이 직사각형의 넓이의 의미는 뭐가 되느냐? 속력 곱하기 시간이기 때문에 뭐가 된다? 총 움직인 거리가 되게 돼 있어요. 왜 그렇냐? 자, 요거 봐봐. 우리 속력 V 단위가 미터 퍼 세컨드잖아. 맞지? 그럼 얘의 의미는 1초에 1초 동안에 갈 수 있는 거리가 되죠. 맞지? 거기에 곱하기 시간을 한다. 단위가 초잖아요. 곱하기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냐? 너희들은 그래도 나 초등학생이니까 좀 배운 지 얼마 안 되긴 했을 텐데.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2 곱하기 3이랑 3 곱하기 2랑 어떻게 다르게? 응? 근데 너희들이 제일 최근에 배웠다니까? 내가 이 질문을 초6부터 고3까지 던지는데 너희들이 제일 최근에 배웠어요. 2 곱하기 3이랑 3 곱하기 2는 어떻게 다르게? 곱하기의 의미가 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뭐예요? 너무 수학 선생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초등학교 때 진짜 중요한 개념들 다 배우는 건데. 가르쳐줘? 2 곱하기 3은 2를 3번 더한 거고요. 아니, 이거 진짜 중요한 거라니까? 3 곱하기 2는 그건 뭐예요? 네. 곱하기 시간이라는 거는 t초 동안, t 횟수만큼 반복해서 더해라. 반복 누적을 시킨다라는 의미예요. 그 결과로 나오는 게 총 누적된 거리라고, 총 움직인 거리. 예를 들어서 이거인 거야. 4m per second로 움직이는 어떤 물체가 있어요. 이 물체가 3초 동안 움직이면 몇 미터 움직인 거게? 네. 12m인데 이거를 너희들은 그냥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다 이렇게 공식으로 외워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4m per second 곱하기 3초의 의미를 이렇게 인지를 해야 된다고. 처음에 1초 동안에 4m를 움직였다 이거야. 얘를 몇 번 움직였다? 그 다음 1초에도 4m, 그 다음 1초에도 4m를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총 거리가 몇 미터다? 12m라는 거지.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결론적으로 봐봐. 이 그래프에서 이제 확장해 갑니다. 개념을. 결국 저기에서 거리라는 것은 시간에 비례하죠. 맞지? 그러면은 거리와 시간이 비례하는 그래프는 뭔데요? 아까 우리 앞에서 그렸던 거잖아. 1차함수잖아요. 이때 기울기가 뭐였다고? 네, 속력이죠. 두 번째, 앞의 내용을 바탕으로 만약에 속력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속력과 시간이 나타내는 그래프에서 속력이 이렇게 변한다고 하더라도 여기를 일정 간격으로 잘랐을 때 이렇게 사각형 넓이의 합으로 근사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근사값을 구하면 뭐가 문제야? 여기 지금 남는 위에 오차가 생기는 요 범위가 생기지. 바깥으로 외접시켜도 오차가 생기고 안으로 내접시켜도 오차가 생기잖아. 그러면 이 오차를 줄이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시간 간격을 엄청 짧게 얇게 자르면 이 넓이에 꽉 차는 사각형을 그릴 수 있겠지. 아주 얇게 자를 수 있다면. 그러면 결국 뭐가 된다? 이 곡선 그래프 영역 민 넓이가 거리가 된다는 소리잖아. 알겠어요? 방금 여러분들은 나한테 미분과 적분의 시작을 배웠습니다. 얘가 적분이에요. 너희들이 언젠가 나중에 배울. 선생님 미분은 언제 배웠는데요? 아까 접선의 그래프를 비교하는 거 있었잖아요. 순간 속력 이야기한다고. 그게 미분의 시작이었어요. 맨 처음에 미분과 적분을 만든 뉴턴이 왜 만들었냐면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고, 그 뉴턴과 비슷한 고민을 하던 수학자 라이프니츠가 뉴턴과 그 고민에 대해서 질문 답변을 하기 위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뉴턴이 가지고 있던 미분과 적분의 이 아이디어 개념이 라이프니츠에게 전달이 돼요. 근데 뉴턴은 인간사 최고의 천재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뉴턴이 생각하고 뉴턴의 개념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 라이프니츠에게까지 어려웠다고. 근데 어떤 식의 계산을 하려는지에 대한 뜻은 이해를 했잖아, 라이프니츠는. 그래서 뉴턴의 아이디어를 좀 더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규칙적인 방법을 찾아낸 거야.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방법이 현재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미분과 적분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미적분이 라이프니츠 거야. 근데 그 아이디어의 시작은 뉴턴이 이렇게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다. 오케이? 일단 요거 필기. 이제 가속운동 이야기를 좀 하고 가속운동하고 자유낙하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일단 필기. 거기 적어도 되고 뒤에 적어도 되고 뒤에 여기는 그 앞에다 적어라. 그 밑에다가. 자, 지금부터 이제 설명하는 거는 등가속도 직선운동이라고 하는 살짝 심화적 내용입니다. 요거는 사실은 중등과학에서 언급되는 건 아닌데 중등과학에는 뭐가 나오냐면 자유낙하 운동이라는 게 나와요. 물체를 이렇게 많이 떨어뜨리면 얘가 쭉 빨라지면서 떨어지잖아. 이 운동을 설명하는 게 우리가 말하는 자유낙하 운동인데 그 운동이 이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 포함되는 운동이란 말이야. 그래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 뭔지를 좀 배울게요. 여기서 이제 가속도라는 새로운 개념이 나오잖아. 사실은 우리가 운동 역학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가속도예요. 가속도라는 것은 시간분의 원래는 속도 변화라고 쓰는 게 맞는데 아직 우리는 속도의 개념, 즉 방향을 포함하는 벡터라는 개념을 안 배웠기 때문에 그냥 속력이라고 할게요. 보통은 이 가속도 값을 중학교 과정에서 뭐라고 하냐면 시간당 운동 속력의 변화를 가속도라 그래. 그런데 이 식이 하나가 더 있어요. 은 단위 질량이 받는 힘이다. 요게 우리가 뉴턴의 운동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력 변화인데 요 모양 아까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뭐를 의미한다? 네, 기울기를 의미한다는 거지. 이렇게 따지고 보면 대신에 이제 축이 바뀌었죠. 무슨 축이? 세로축이. 세로축에 뭐가? 아까는 거리였잖아. 지금은 속력이 되는 거죠. 가로축은 똑같이 시간인데 보통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면 기울기가 결국은 기울기라는 소리잖아. 가속도가. 응?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다. 가속도가 0보다 큰 거죠. 빨라지는 거지.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다. 가속도가 0보다 작다. 점점 느려지다가 멈추겠죠. 맞지? 만약에 가속도가 0이면 무슨 운동을 할까? 등속직선 운동이 되겠다. 그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배우고 있는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거리 배웠죠. 속력 배웠죠. 가속도를 배웠거든요. 거리 그래프의 기울기가 속력이었지. 속력 그래프의 기울기가 가속도예요. 그러면 거리 그래프의 밑넓이가 거리잖아. 그러면 가속도 그래프의 밑넓이는 속력의 변화가 되겠지. 결국 우리는 어떤 그래프가 제일 중요하다? 속력 그래프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야. 왜? 속력을 알면 기울기로 가속도를, 밑넓이로 거리를 알 수가 있기 때문이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가속도에 대한 뜻을 알기 위해서 얘를 좀 풀어볼게요. 응? 요렇게 된다. 그지? 즉 무슨 소리다? A 델타 T라는 개념이 속력의 변화를 의미한다는 소리죠. 그런데 여기서 요 델타 V라는 것은 뭐냐면 V 빼기 V0. 그냥 V는 우리
나중에 빠르기를 말하는 거고 V0는 처음에 빠르기를 말하는 거야. 얘가 뭐 그러면은 나중 빠르기에서 나중 속력에서 처음 속력을 빼면 속력의 변화가 맞죠. 그게 뭐다? A 곱하기 델타 T 따라서 V는 V0 플러스 A 델타 T가 된다. 그지? 그리고 얘를 가지고 요 식이 되게 중요한 식이에요. 요거 선생님이 과학 가르치면서 웬만하면 뭐 외우라는 이야기 안 하잖아. 오늘 내가 여기서 이쪽에 이제 마저 설명을 하면서 사각형을 4개를 칠 거거든. 외워야 됩니다. 다음 주 시험에 그대로 다 적으라고 할 거예요. 자, 요 식을 우리가 그래프 그리기 좋게 좀 바꾸면은 요렇게 바꿀 거예요. 왜? 요렇게 바꾸면 얘 모양이 y는 ax 플러스 b 뭐다? 1차함수 꼬라지가 나오네. 맞지? 그럼 이걸 바탕으로 우리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죠. 세로축의 속력, 가로축의 시간. 여기가 처음 속력. 맞지? 그리고 우리가 이만큼을 델타 t로 잡아버리면 여기가 나중 속력 v가 되겠다. 그죠? 그럼 요거 봐봐. 여기에 이렇게 줄을 하나 끄면 요만큼이 V0죠. 그럼 여기서 여기는 V 빼기 V0니까 A 델타 T가 맞지? 그럼 봐봐. 이 세로 길이가 V잖아. V는 V0 더하기 A 델타 T가 맞죠? 그 다음에 세로축이 지금 뭐야? 속력이죠. 가로축이 시간이지. 그럼 이 사다리꼴 넓이의 의미는 뭔데? 거리잖아. 맞지? 자, 사다리꼴의 거리, 넓이 S는 자, 밑에 사각형 넓이. 밑에 사각형 넓이는 뭐 곱하기 뭐? V0 곱하기 델타 T지? 위의 삼각형은 어떻게 구해지려요? 2분의 1 가속도 델타 T의 제곱이죠. 왜? 밑변이 델타 T고 높이가 A 델타 T인데 삼각형이잖아. 맞죠? 요식도 하나. 원래 우리 1번식은 우리가 VT식이라고도 해요. 속력시간식. 얘를 2번식 ST식이라 그래. 원래는 1번식과 2번식을 연립해서 t를 소거한 세 번째 식을 빼내면 3번식이라고 하거든요. 원래는 그럼 어디서 빼내느냐? 요 공식에서 델타 t는 하면 뭐 분의 a분의 v 마이너스 v0가 되잖아. 얘를 여기에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없어지겠지. 그런데 제곱이 있으니까 넣기 싫다, 그지? 그래서 새로운 식을 하나 만들 거예요. 지금 이거 무슨 도형이야? 사다리꼴 넓이 구할 줄 알잖아. 어떻게 구하면 되는데? 밑변 V
윗변 V0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잖아. 맞지? 이렇게 해놓고 여기 델타 t에다가 얘를 대입하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분모 다 보기 싫으니까 싸그리 넘겨버리면 2AS는 뭐가 남았다? 수학 공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볼 수 있는 거죠. 무슨 식? 몰라? 4학년 때 나오는 건데 R B제곱 마이너스 B0 제곱. 네, 합차 공식이죠. 보통 말하는.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그래서 B제곱 빼기 B0 제곱이 되죠. 요거를 SV, 보통 우리가 3번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리 속력식. 그리고 하나 더 있다? 여기에 숨어있는 식이. 요거 봐봐. 우리 요 식에서 그냥 델타 t만 넘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요렇게 되잖아. 근데 델타 t분의 s가 뭐게? 평균 속력이잖아. 송시간분의 거리. 그래서 언제만 속력이 일정하게 변할 때만 등가속도 직선일 때만 뭐로? 2분의 v 플러스 v0. 한마디로 요 두 개 정중앙점이 뭐가 된다? 평균 속력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오케이? 자, 요거 그럼 필기.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자유낙하 운동을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응? 자유낙하라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처음 속력이 0입니다. 즉 가만히 떨어지는 운동인 거야. 두 번째, 그 가속도의 크기가 9.8입니다. 이게 왜 9.8이 나오냐면 우리 중력의 크기는 9.8 곱하기 질량이었잖아요. 맞지? 원래는 이거를 고등과정에서는 mg라고도 많이 써요. 9.8 대신에 g를 넣어서. 그렇기 때문에 A는 m분의 F 중력이 돼서 m분의 9.8m, 그래서 9.8 m/s 제곱으로 가는 거야.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 원점에서 일정하게 빨라지는데 1초일 때 속력이 9.8, 2초일 때 속력은 19.6, 이런 식으로 속력이 시간에 비례해서 계속 일정하게 빨라지는 운동이고, 지금 이 식에서 보면 알겠지만 공기의 저항이 없다면 분모 분자에서 같이 질량이 날아가기 때문에 공기 저항이 없다면 깃털이든 쇠구슬이든 어떻게 떨어지게 된다? 똑같은 속력으로 같이 빨라지면서 떨어진다는. 그런데 깃털이 왜 늦게 떨어지냐? 이 깃털 같은 물체는 쇠구슬하고 비교하면 쇠구슬은 중력이 엄청 큰 대신에 공기 저항이 되게 작단 말이야. 그럼 이 중력을 받는 정도가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근데 깃털은 무게 되게 가볍잖아. 근데 공기 저항은 되게 큰 편이라고. 그러니까 얘는 사실 거의 힘의 평형에 가까운 거죠. 맞지?
그러니까 깃털은 공기 저항 때문에 이렇게 나풀나풀 떨어지다가 훅 불면 휙 날아가는 거고, 쇠구슬은 별로 차이가 안 나게 떨어진다는 거죠. 이해가 되지? 그래서 우리가 자유낙하라고 하면 공기 저항도 없다고 치는 거야. 알겠지? 자, 오늘 여기까지 그 운동 파트 문제 풀어오면 됩니다.